자, 그래서 1-16번부터 봐볼 거예요. 알겠죠? 1-16번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수업을 해보자고. 이제 요 고3의 어떤 구문책은 어떻게 챙겨 먹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단어 안 외워도 역겹다 진짜 이거. 조용히 해봐. 이 단어 안 외워도 돼요. 내일 단어 안 외워도 되냐고요? 외워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냥 진짜. 왜 그냥? 생각이 왜 그냥 진짜. 난 더 해주고 싶어갖고 이러고 아니 있는데. 원래 씨발은 나 스포를 하는 거 어떻게 느껴? 봐봐. 남친 비밀. 더 해주면은 더 해준 대로 지랄. 야 무료로 소개해주는 거. 남친 비밀가. 조용해. 그래서 16번부터 해서 이거는 일단 일과부터 해가지고 특징들이 다 있는 문장들을 한과로 묶어놓긴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주어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전치사구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구가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를 수식을 하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한 문장의 길이가 꽤나 길죠, 그죠? 꽤나 길어. 그러면 이거를 정말 마치 AI가 해석하듯이 쭈루루루루 해석을 하면야 우리에게 너무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의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 이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 그지? 연습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AI처럼 해석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까? AI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 이거지, 그지? 물론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긴 한데 해석과 번역을 동일시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석과 번역을 동일시 하지 말자 이거야. 번역은 정말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끔 정확한 문장으로 뽑아내는 게 번역이겠지. 누가 읽더라도 그 말을 오해하지 않게끔.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의미 파악에 더 가깝다고 봐.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 이 문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지문들도 다 그렇게 읽어야 돼, 여러분들. 한 지문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한 문장을 다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없어.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러잖아. 해봐서 알잖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면은 좋겠어. 당연히 뭐 끊어읽기에 대한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라면 선생님 모방해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거야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그놈의 내신 대비할 때도 키워드 얘기하잖아, 그죠?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키워드를 잡아내는 거. 요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자주 듣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환경오염 이야기, SNS 이야기, 이런 것들 자주 나오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데 그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수능을 풀어볼 거야. 수능은 한 2지문 정도 풀어볼 거거든. 2지문 풀어보는데 읽어보면은 이런 색다른 소재들을 설명을 하는구나. 이런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껴지니까 같이 좀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쌓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relief, 자 안심, 안도, 그죠? 뭐로부터의 안도냐? 더 이상 fear나 hatred를 느끼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느끼지 않는 거냐? blame예요. 비난하는 사람이죠, 그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안도가 동시에 spontaneously 동시에 트리거 해줘. 유발하지? 유발하겠죠. 유발. 뭘 유발하냐? tremendous rush of gra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tremendous면 엄청난. 그렇지. 엄청난 뭐 돌진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 감사의 엄청난 돌진을 유발시킨대. 그럼 생각해봐. 감사의 엄청난 돌진은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그냥 감사지 뭐. 그냥 엄청난 돌진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야? 이게 감사가 오나 보지. 그것도 빠르게 오나 보지 뭐. 러쉬가 붙었으니까. 근데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속도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감사 유발한다는 말 아니겠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다시 더 이상 블레이머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심이야. 알겠어요? 즉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별로 이렇게 혐오하질 않아.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안심은 감사함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내가 어떤 비난하는 사람을 조금은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한테 감사함이 온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기적적으로 miraculously person's quiet rage. 어떤 사람의 조용한 분노죠. 그죠? rage니까. rage도 분노야. 이 분노가 바뀌어요. turn into면 바뀌다야.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써놔. 내가 굳이 안 쓰더라도 모르는 거는 써놔. 왜냐면은 이거 내가 수업했으면 당연히 해석시킬 거야. 해석시킬 거니까. 자, 뭘요? forgiveness로 바뀌어요. 자, 이 조용한 사람의 분노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 더 이상 fear, hatred를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 안심. 이걸 조용한 분노라고 얘기를 했어. 뭐 분노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건가요? 볼 수도 있지만 아니야. 조용한 분노니까 이건 조금 차분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괜히 quiet를 붙여놨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근데 바뀌어. forgiveness로 바뀌어. 용서로 바뀌어.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뭐 하는 마음, willingness to work toward the solution이니까 해결책을 향해 뭐 노력하는, 기꺼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감사가 오는데 그 감사는 마음을 다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은 뭔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이 사람들을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서로 바뀌게 되고 그 용서는 해결책을 향한 노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즉 뭔가 해결책을 향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블레이머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야 되고 이 블레이머를 용서도 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핵심 말은 해결책을 뭔가 찾기 위해서는 비난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내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다시 용서도 하게 되고 그 용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거야. 준아 이해됩니까? 좀 말이 어렵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말만 해주는 문장이다. 정리를 하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17번. 최시우 씨, 얼빠지면 안 돼. 뭐요? 대답도 없고. 알았어요. 왜요? 핵심보다 더 어려워서 지금 그지 같아요? 뭐요? 열심히 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자, 17번 볼게요. as long as니까 뭐 하는 한 조건으로 가봅시다. 에너지 코스트가 remain high니까 에너지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계속 높아져 있는 한 이란 말이에요. 계속 높아져 있는 거죠. remain이 뭐 유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relation between work that we can afford to do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네요. 근데 어떤 관계냐면은
뭐와 뭐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afford 할 수 있는 afford가 뭐 할 여유가 있는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뭐 할 여유가 있는인데 할 만한 여유가 있다라는 소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afford를 이제 able처럼 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어떤 일 사이에서냐? That we expect nature to do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야. 네이처가 해주길 기대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자연이 해주길. 자, 에너지에 대한 비용 자체가 계속 높아져 있는 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가 해서 여기가 주어면은 이제 여기가 동사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we control the lower limit of natural concentration. 조절할 것이다. 뭘요? 더 낮은 뭐 제한, 한계, lower limit야.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한선, 최저 한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낮은 한계니까 최고 한계가 아니라 최저 한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즉 무엇의 하한선이냐면 natural concentration. 어떤 자연의 응집이죠. 응집. concentration. 집중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지? 자연의 응집입니다. 어떤 응집이냐면 we can exploit. 우리가 exploit.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응집의 하한선을 조절할 것이면서 this puts very real limits. 그것은 실제로 진짜 현실적인 한계를 둘 것이다. 어디에다가 on our global mineral resource니까 우리의 미네랄 리소스예요. 자, 광물 자원이 되겠죠. 그죠? 광물 자원에. 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까지는 뭔 소린가? 뭐 자연의 응집 나오고 뭐 하한선 나오고 자연이 하기를 기대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연관관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런 거 이런 거 다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솔직히 읽었을 때 이거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우리의 광물 자원에 전 세계의 광물 자원에 대한 실제적인 한계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맥락을 줄 수 있는 말이야. 글로벌 미네럴 리소스란 말이야. 여기서 맥락을 뽑아내는 거야. 아,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식으로. 알겠어요? 뜬구름 잡기식으로 글이 읽어지면은 즉 단어 뜻은 아는데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인가가 파악이 돼야만 이 글의 내용이 읽히는 건데 단어 뜻은 알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가 안 잡히면 글은 못 읽는 거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잖아. 니도 그런 경우 많을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문장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긴 하지만은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이 응집이란 말, 자연이 해주길 바란다라는 일이라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 하한선이란 말 자체를 최대한 여기다 끌어가가지고 읽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건 명백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다르게 읽을 일이 없잖아. 미네랄 리소스라는 말 자체가. 오케이? 그러면은 광물 자원에 관해서 실제적인 한계선을 두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야. 광물 자원 자체에 대한 실제적 한계를 둔다는 말이야. 한계를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계를 둔다는 말. 즉 여기서 이제 응집, 뭐 natural resource 이런 말을 좀 가져와서 이해를 해줘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잖아.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아까 배경 지식과 비슷한 이제 연관된 얘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광물 자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땅속에 묻혀 있으면 다 광물 자원이겠지, 그지? 일단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연제동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다 허물고 땅을 팠어. 기반을 다진다고. 근데 금이 나왔네. 뭐야, 금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파트 안 짓고 금광 개발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자, 광물 자원이라는 거는 자원으로서 만약에 그 역할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얘가 양이 돼야 되겠지. 광물 자원으로서 뭔가 개발을 하려면은 얘가
조금만 묻혀 있으면 안 되겠지.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묻혀 있어서 얘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이익이 추가가 돼야만 우리가 이 광물 자원을 개발을 하겠죠. 오케이? 광물 자원에 대해 그럼 실제적인 한계선을 둔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요만큼만 묻혀 있으면 얘는 광물 자원이 아닌 거야. 많이 묻혀 있으면 광물 자원이겠지. 그렇지? 한계를 둔다란 말은 얘가 어느 정도 묻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걸 개발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자연의 응집 자체, 우리가 이용하는 자연의 응집이라는 말도 연관이 돼. 뭐야? 자연의 응집, 광물이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광물이 어느 정도 한 지역에 모여 있어서 자원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것의 하한선을 조절을 할 거래, 그러면. 그거의 하한선을 조절한다는 말은, 자, 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kg? 아니 뭐 2,000kg? 2,000kg도 너무 많겠다, 그지? 한 100kg 정도만 묻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치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합시다라는 하한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이 하한선은 그냥 임의의 하한선인 거야. 진짜 100kg인지는 몰라 내가. 알겠어? 그랬을 때 100kg 정도 묻혀 있다라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얘는 개발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봐봐. 에너지 비용 자체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 자연이 하도록 기대하는 일 사이에서의 관계라고 돼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원을 개발하는 거고, 자연이 하도록 기대하는 일은 뭐냐면 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 자원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광물 자원이 개발이 돼도 어떤 지형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자연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 자체 사이에서의 연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relations. 관련. 요것이 조절할 거다. 즉 우리가 이걸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자연이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일. 요 사이에서의 관계가 실제적인 하한선을 주게 된다는 거야. 자연적 응집에 대한 하한선. 즉 요만큼만 모아놨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어. 그게 서로 딱 맞아 들어. 그럼 이거는 자원이 돼. 근데 우리가 팔 수는 있는데 자연이 조금만 모아놨네. 그러면 이건 개발이 안 되겠고. 혹은 자연이 많이 모아놨어. 근데 그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하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겠지, 그렇지? 이 둘의 관계가 딱 맞아 들었을 때 이걸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냐 없냐라는 한계선이 만들어진다. 자, 정리해볼게. 뭐라고요? 광물 자원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그러면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자냐? 진짜 돌겠네 진짜. 자, 첫 번째는 자연이 해주는 일, 뭐 광물을 한 곳에 모아줘야 돼. 이거를 갖다가 응집이라고 아까 저기 concentration 얘기가 나왔었던 거 하나랑,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돼. 오케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광물 자원 개발에 어떤 하한선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제적 광물 자원의 한계를 두게 된다. 한계를 지어준다라는 얘기. 얘를 자원으로서 개발할 거냐? 아니다, 못한다. 이건 그냥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시를 들어본 게, 그만 자! 그만 자, 무슨. 제일 급한 사람이에요, 제일 급한 사람. 어? 이런 일이 있었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동해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기억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동해안에 석유가 묻혀있다 이거야. 그거 우리 개발해서 우리도 산유국이 되자 이런 게 있었어. 막 대통령이 나오고 발표까지 했었어. 근데 결국에는 그거 개발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고 있어? 묻혀있긴 해.
묻혀있긴 해. 묻혀있긴 하고 개발할 만한 거리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양이 적어 이게. 양이 적으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거 파봐야 개발비도 못 건진다. 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원이 아닌 거지. 있어, 실제로 있다고. 석유가 묻혀 있어. 묻혀 있지만 그걸 파내가지고 파는 비용 계산해 봤을 때 이걸 개발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안 써. 안 쳐줘.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놓은 거야. 까릿! 그래서 광물 자원이라는 말은 적어도 자연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인간도 책임이 있고 그 두 개가 딱 맞았을 때 광물 자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만 해주면 좋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 얘기 그만 자잉. 아저씨 그만 자요. 니도 그냥 코스프레 보고 가든가 그러면 그냥 잘 거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내일 오지 마 그러면. 알았어? 잘 거면 오지 마. 삐졌냐? 연병하네. 선생님 말을 해도 이 새끼가. 삐졌어? 삐졌구만 이 새끼. 존나 잘 삐졌다. 자, 볼게요. 그 다음 회복입니다. 에피타이트의 회복이에요. 식욕이죠. 또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먹고자 하는 동기죠. 그죠? 요것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분명하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consumed a large meal, 많은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꽤나 배가 불러요. 예? 꽤나 배가 불러요. 그러면서 does not require, 요청하지 않아요. 어떠한 추가적인 에너지랄지 뉴트리언트를 뭘 하기 위해서냐? 그들의 하루에 어떤 필요한 양 자체를, 니즈를, 수요, 욕구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나 뉴트리언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분명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anyone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읽어봤을 때는 밥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지, 그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 결정을 합니다. 컨슘 하기로 뭘요? 어디셔널한 칼로리를 쓰려. 뭐 한 다음에 디저트 카트를 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죠, 그죠?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근데 뭘 봤어? 디저트 카트를 봤어. 디저트를 본 거겠네, 그지? 디저트를 보게 됐을 때 뭐 하기로 결심한다고? 추가적인 칼로리를 먹기로 결심한다는 말은 디저트 먹겠다는 소리죠, 그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상황인 거예요. 뭐해서? 봐서. 시각적 자극 자체가 그래서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인 거죠. 근데 저 사람들한테 식욕의 회복이 분명하다 했잖아요. 근데 저기서 벗하고 추가적인 음식을 먹는 거면 벗을 왜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봤을 때는 이미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건데 그러나 결심한다 이거겠죠. 근데 저기 식욕의 회복이 분명하다는 거 있어요. 뭐라고요? 식욕이나 먹고 사는 동기의 회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요거 요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니면 벗이 혹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랬지만은 이렇게 결정하기로 한 사람들한테는 식욕의 회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튼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서 배부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몇몇 사회 비평가들은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oward increasingly isolated individualism이야. 어디로 향하는 움직임이죠? 점차 고립되는 개인주의로 향하는 움직임이야. individualism, 개인주의죠. 얘네가 근데 underway for some time, 어느 기간 정도에는 진행 중이었다. underway가 진행 중인이란 말이야. 진행 중이었어. 적어도 언제부터냐면은 20세기 중반 이후서부터는 계속 진행해 왔어.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사이콜 애널리시스니까 정신 분석학, 사이코지, 그지? 이 정신 분석학이 infused the idea of individualism, self-making with a new psychological componen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infuse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infuse하고는 with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infuse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표현으로서 infuse A with B는 A에게 B를 집어넣다. 투여하다 그러니까 주입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정신분석학이 뭐에게 idea of individual self-making면은 뭐 이상이겠죠. 무엇에 대한 이상이냐면은 individual self-making이니까 개개인의 어떤 self-making,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과정. 오케이? 거기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어. self-making이라는 거. 개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새로운 심리적 요소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 자, 보면은 상황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점차 고립된 인디비주얼리즘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죠? 이 상황이, 근데 이 상황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개인을 알아가는 인디비주얼 셀프 메이킹 하는 단계에 요거를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된 상황일 때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 when을 갖다가 뭐 할 때라고 읽지 말고 그리고 그때 관계부사처럼 읽는 게 나아. 어?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란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보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즉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립된 개인주의는 자기를 형성하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적인 새로운 요소들이, 심리학적 요소들이 투입이 됐다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정신분석학이라는 것도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겠죠, 그죠? 내면을 더 들여다보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즉 20세기 중반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즉 20세기 중반이면 1950년대 막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냐 이거야. 이건 사회적인, 계층적인 요소들로 판단을 한 거야.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배경적인 얘기가 있기는 해. 즉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집안에 몇째 누구로 태어나서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지금은 그게 필요해? 물론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우가 어디 집에 몇째다 이렇다고 해서 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큰 뭐가 있냐? 그런 거 별로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나의 어떤 사회적 계층적 요인이 그다지 예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갑자기 이게 바뀌었는데 라는 거야.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오케이? 그거는 요런 요소 때문에 그런 거다. 정신분석학에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파악할 때 새로운 심리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준 거야. 자기 형성하는 과정에다. 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주장을 펼쳤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글이 이제 이런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정신분석학적인 요인들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나를 정의를 내릴 때 좀 더 나를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나요? 뭔 소린지? 뭔 소린지 공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나를 분석을 할 때 MBTI 많이 하잖아. MBTI도 어떻게 보면 나를 분석한 거지. 나의 외부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를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게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다 이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런 추세가 언제부터? 1950년대부터 이제 쭉 있어 왔다 이런 말인 거야. 얼마 안 됐다는 소리죠. 오케이? MBTI 하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나? 뭡니까 MBTI 참고로? ISFJ? MBTI 뭡니까? INFP요? INFP. IST. 그러니까 사람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네가 J라고? 제이가 굉장히 즉흥적이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까지 해야지 제이. 계획만 세우면 제이. 계획을 세운다. 세우는데 이제 변수가 오는 거는 피지. 인프피는 진짜 사이언스.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뭐 인프피 뭘 무시한대 또 봐봐 저런 발언도 인프피스러운 발언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가 그렇게 느끼면 봐봐 저것도 인프피스러운 발언이네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지. 야 과학이네요. 과학입니다 과학이. 선생님 동생이 ENFP거든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거 예. 그건 뭐야? 알바야지. ENFP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 네 꼴리는 대로 살잖아. 조용히 근데. 네 자고 싶으면 다 자고. 알았어요. 자 가보자.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자 immense improvement in the yield of farming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큰 개선이 되겠죠. 발전이 되겠습니다. 생산에서입니다. farming에서 그러니까 농업에서의 어떤 생산량의 생산에 있어서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During the 20th century 동안에요. 20세기 동안에.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은 요것에 대한 결과죠. 그죠? 오케이? 그런 결과로서 이 늘어난 어떤 아주 거대한 향상이 has vanished feminine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드디어 동사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요인은 일단 뭐냐면 무엇에 대한 혁신에 대한 결과인데 기계화, 즉 농업을 이제 기계를 많이 쓰죠, 그죠? 비료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 버라이어티, 품종이라고 읽으면 돼요.
품종, 살충제, 그다음에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좋은 어떤 생산량이 많이 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거. 자, 이런 것들로 인한 개선이 있었는데 좋아지게 됐는데 이게 뭘 줄였습니다. banish라는 말이 줄이다야. 이거랑 얘는 뭐지? banish는 뭐요? 벌 주다가 뭐요? 이거는 사라지다제. vanish. 벌 주다는 뭐야? 왜 갑자기 벌 주다가 나오지? 왜? punish. SH는 비슷하죠. 네, 알겠습니다. 좀 앞에라도 좀 제대로 맞춰보든가. 앞에가 맞으면 뒤가 틀리고.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때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잖아. 너 많이 발전한 거야. 중학교 때에 비하면 너는 진짜 용된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즐거웠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줄였어요. 기근이죠, 그죠? feminine을 죽었습니다. 뭐랍니다? From the face of the planet.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플래닛의 얼굴에서 표면으로부터 줄였다는 말이죠. 행성의 표면으로부터. 갑자기 뭐 행성의 표면 나오니까 또 응?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아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감사의 돌진. 기억나요? 첫 문장 gratitude 나왔었던 거? 돌진 기억나죠? 그거 뭐로 읽으면 된다고? 감사. 그럼 이건 뭐로 읽으면 되겠어? 행성. 그렇지. 지구에서.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말이야. 지구에서 줄였다란 말이죠. 거의 완전히 줄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소리야. 예전에 비하면 진짜 확실히 그런 거지. 그리고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뭘 줄였다고? 영양 부족. 우리가 mal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malfunction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말판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 말판 증후군이라 해서 혈액이 안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혈액이 안 도는 거. 말이 붙으면 다 뭐예요? 뭔가 고장이 난 거야, 그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여기서는 뉴트리션을 제대로 못하는 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말이 붙으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even while the human population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이런 식으로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뭐 식량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고 기근을 줄였으면 이랬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유닛 2로 가보죠. 그러니까 앞에 유닛 1부터 15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건우랑 거기 수업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해드린다고. 알았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사 붙은 거야. 분사는 그래도 전치사야 뭐 그냥 연결해갖고 읽었으면 됐지만 분사는 그래도 능동, 수동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그지? ing는 능동 쪽으로 읽으시면 되겠고 과거분사는 수동 쪽으로. 그거만 좀 생각하시면서. 자, 가보자. archaeologist입니다. 누구죠? 고고학자. 그럼 인류학자는 뭐였어요? 이은병하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anthropologist. 이건 인류학자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나오잖아. 그리고 인류학자, 고고학자 자주 나오잖아요. 두 개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꼭 외워놓으라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단어죠, 그죠? 우진아, 그지? 저거 나오는 순간 저거 그냥 일단 IST니까 뭔 사람이겠구나라고 그냥 내면가는 거죠, 그죠? 외워놔, 임마, 외워놔. 그래도 인류학자라고 알고 있으면 인류의 어떤 발달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고 있겠구나라는 사람으로 판단은 되잖아. 안 그러냐? 그러지. 그래서 인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고학자들이 근데 뭐 하는 고고학자들이냐면 claiming to follow the hypothesis야. 어떤 가설 검증 절차.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테스트해가지고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알았어. 자기들 스스로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았냐?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았냐? 아 근데 having to니까 뭐겠어요? 이거 지금 목적격 보호를 읽어야 되는 건 알지 얘들아? have 다음에 목적어 쓰고 ing 썼으니까 이거 목적격 보호를 읽어야 돼. 그들 자신이 having to니까 have to야 have to. 뭐예요? 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야. 뭘 해야 된대? create a fiction이니까 소설, 허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말이야. 뭔 소리까?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겪고 있는 사람이야. 고고학자야. 근데 자기네 스스로가 아 이거 거짓말을 해야 되네라는 상황을 알게 된 거. 즉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상황인 거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완전 허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 어떤 뭐랄까 가설 검증 절차에서 가설이 아마 잘못 세워져서 본인들이 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뭐야? 그럼 이거는 아예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자, 하지만 incredible amount of time입니다. 엄청난 양의 시간입니다. 뭐 하는데 요구되는 copy or scroll or book by hand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크롤은 우리가 아는 그 스크롤인데 그지? 스펠링은 그건데 여기서 스크롤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왜냐하면 맥락이 있어. 뭐 책이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책이라는 맥락. 그러니까 스크롤하고 스크롤 또는 책을 손으로 베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스크롤은 그러면 두루마리지. 맥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요구된 엄청난 양의 시간이 제한시켰다 속도를요. 뭘 속도? 정보가 퍼지는 속도죠. 이런 식으로. 뭔 소리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활자 시스템이 있기 전까지는.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있기 전까지는. 그 아저씨가 있기 전에는 다 손으로 베껴서 썼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책 그러니까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돼. 그럼 졸라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인쇄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전파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 전까지는 속도를 제한시켰다 이런 말인 거지. 정보의 전파 속도가 제한이 되어졌다는 말인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책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3번. A good deal of information stored in the working memory. 자, good deal of는 뭐 좋은 거래인가요? 많은이죠, 그죠? 맞아요. 많은입니다. 많은 정보입니다. 잘했어. 많은 양의 정보. 여기 deal이 들어가도 되고 amount가 들어가도 돼. 알겠죠? amount나 deal은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많다라고 쓸 때 쓰는 거야. 넘버는 아니겠고, 넘버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을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정보인데 저장된 정보죠. working memory에 저장된 정보입니다. 이게 encoded, 부호화됩니다. 부호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기호나 부호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 근데 어떻게요? auditory form이니까 청각적 형태의 부호로 저장이 되는 거야. 됩니까? 이해돼요? 특히나 뭐 했을 때 그 정보가 language based니까 언어 기반일 때는. 언어 기반일 때는. 즉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만약에 언어로 된 거의 대부분 사실 언어로 된 정보를 저장을 하겠죠. 물론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언어 정보로 저장을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청각적 신호로 저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청각적 형태의 부호화를 거쳐가지고 저장이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시험 보다가 선생님 말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설명하던 게 들렸어요. 그런 적 없냐? 한 번도? 쳐자니까 없지. 그런 적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게 다 청각적 신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선생님의 말소리로 막 들리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2-4예요. Given such downside예요. 여기서 given 해석 뭐 주어진 건가요? 눈빛이 불안한데 주어진 거예요? 뭐 돼요? 주다예요? 그렇지. 우준이 멋지다. 원장님 성대모사입니까? 원장님 성대모사예요?
자, 뭐뭇을 고려하면 이제 분사구문에 나오는 그 독립분사구문 표현이에요. 알겠죠? 외워놔라. 에? 주다. 개나 줘라. 씨. 자, 그래서 그런 such downside예요. 단점들을 고려하면 단점입니다. Company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with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s. 주어는 컴퍼니인 것 같은데 주어를 수식하는 serving부터 어디까지가 분사구가 되겠어요? products. 그러면 face가 동사로 가능하죠, 그죠? 마주하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마주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회사인지 보고 해. Serving mainstream이야, consumers. 그러면은 mainstream 이제 주류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인 주류 제품들. 주류 하면 또 술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새끼들이 있어. 예? 주류 비주류 할 때 그 주류적을 줄 mainstream. 그래서 주류 소비자들한테 주류 제품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마주하게 된다. 뭐인 것 같은 거. obvious한 investment decision이니까 분명한 투자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즉, 뭐인 것처럼 말고 그냥 분명한 투자 결정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이거 솔직히 가운데 껴있는 거 필요 없는 말인 것 같아. 그냥 투자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일까? 주류 제품을 파는, 주류 소비자에게 주류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분명한 투자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직면한다. 자, 예시를 드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어, 이러면. 자, 주류 소비자들한테 주류 제품을 판다. 주류 소비자란 말은 아무래도 뭔가 구매력이 큰 소비자들을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구매력이 약한 소비자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한 존재들이겠지, 그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저기 민강이 오덕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잘라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주류 소비자들, 즉 구매력이 센, 즉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딱 이거 듣는 순간 선생님 뭐가 떠올라면 뭐 애플이나 삼성 이런 기업 떠올랐어요. 스마트폰 보면은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류 소비자 계층이 맞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주류 비주류를 따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써. 근데 그런 제품을, 그런 메인스트림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회사들인 거야.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그런 회사들도 투자 결정을 직면하게 된다는 말이야. 뭔 소리냐? 내가 이 메인스트림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돈을 계속 벌까? 아니면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혁신적인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그 어떤 전환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약간 좀 요즘에 휘청거리고 있어요. 애플이. 왜요? AI 때문에요. AI 때문에. 애플도 AI를 결국에는 계속 본인들 아이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AI 사업 분야에 뭐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도 막 사임하고 뭐 어디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애플 AI 유명한 게 그 삼성 거하고 비교하면 그 뭐 사진에 그 뭔가 필요 없는 부분을 막 지워가지고 막 이렇게 복구하는 어떤 그런 어플들 기능들이 요즘엔 다 있잖아요. 애플 거 기능이 엄청 후져요. 삼성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런 것만 봐도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제품 시장은 여는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은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 이 스마트폰이란 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계속 남을 거냐라는 거야. 전망을 해야 되겠죠. 이거 시장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시장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결정. 아니다. 스마트폰 아직 좀 더 남았다. 이거 더 개발해보자라는 결정.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즉, 지금 계속 안주를 할 거냐 아니면 혁신을 할 거냐라는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계속 안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본인들도. 이해됩니까? 네, 그런 맥락이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저희가
좀 쉬었다가 수능을 풀어볼게요. 알았죠? 오늘의 계획은 여기까지 하고 자 2-5 물입니다. derived from the captured flash floods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 is 보이니까 그지? 자 물인데 급작스러운 홍수죠. 플래시한 플러드니까 아주 빨리 발생된 홍수인 거야. 그것의 포착으로 derived 된 거. derived는 뭐야? 뭐라고? 유래됐다? 그래 그런 의미도 괜찮겠죠, 그죠? 가져온 거지, 그죠? bring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derive A from B는 무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능동태로 했을 때 B를 A에게서 빼앗다라는 말이잖아, 그지? 아 미안해, A를 B에게서 빼앗다. 미안해요. A를 B에게서 빼앗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여기로부터 가져온 물 이렇게 되는 거야. 홍수에서 뭔가 물을 가져온 거야. 자, 근데 그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subject가 아니래. 뭐의 대상이 아니래? 이슬람ik law의 대상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이 있죠, 그죠? 코란을 기본으로 한, 코란을 베이스로 한 이슬람 교도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그 법의 대상이 아니래. 왜? 이것이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뭘? 불확실한 근원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란 말은 이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므로 뭐로부터 자유롭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냐? able to collect it and use it. 그것을 사용하고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이다. 뭐 공짜이다. 거저 주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어렵지만은 갑자기 이슬람 율법이라는 게 빵 끼어드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이슬람 율법에는 모든 거의 사실 종교에는 다 그런 말 있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응?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특히나 물이 귀중한 이런 이슬람 종교를 믿는 지역들에서는 물이 엄청 귀하기 때문에 물을 막 이렇게 자기의 물이 아닌 것들을 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홍수가 났어. 갑자기 거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물이 막 넘쳐나는데 그 물을 누가 가져갈 거냐? 물의 소유가 누구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그 홍수로부터 얻은 물은 자유롭게 우리가 써도 된다. 이슬람 율법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네. 홍수로부터예요. 홍수를 포획을 하는 게 아니라 홍수로부터 가져온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획 뭐 이런 의미 있지만 아까 말했잖아. 브링으로 그냥 읽으면 된다고. brought 된 거야. 가져온 거야. 포획이란 단어에 빠지지 말고 그냥 가져온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좀만 쉬었다가 수능 풀어보겠어. 자, 21번 보세요. 21번. 19, 20, 21을 18, 19, 20은 뛰어넘고 주요 문제만 풀어볼 거니까 21번부터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뭘 풀어? 풀 수 있어? 아니, 풀 수 있냐고 일단은. 그러니까 뭘 풀어? 자, 요거는 기출을 이제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무시당한 것 같아? 아무도 안 당하게 좀 해봐. 나를 무시해봐 오히려. 왜? 잘하면 돼.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 명하네. 이럴 때만 어디서 예의 갖추는 척, 예의가 있는 척. 예의 많습니다. 자, 기출을 풀어보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죠?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독해하면서 구문 독해하면서 읽어봤었던 글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문제로 어떻게 끄집어내냐 이 작업을 좀 봐보는 거야, 그죠? 문제로 어떻게 풀어볼 거냐. 그냥 선생님 그냥 해석만 잘하면 다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석을 아무리 잘했어도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그냥 이상한 선택지 고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응? 특히나 요즘에 수능이 지문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문으로는. 지문으로 난이도를 올리기보다는 문제를 얼마나 더 까다롭게 내느냐인데 그 문제를 까다롭게 낸다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점, 그게 일단 큰 것 같아요. 빈칸을 내더라도 빈칸 앞에 꼭 낫을 붙여줍니다. 빈칸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 자체가 부정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꽈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막 어려워서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이제는 물론 지문도 어렵기도 해. 어려운 것들은 봐도 확실히 2학년 거에 비하면 좀 뭔 소리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읽는 거, 그리고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오면서, 선생님도 미리 수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면서 너희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시험장 가서 할 수는 없잖아. 시험장 가는 순간 당연히 처음 보게 되는 지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읽어 나가는 데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잖아, 그지? 그럴 때 해석이 조금 아리까리하고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능력?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이 지문은 그래서 요거 봤으면은 해석이 잘 안 돼도 풀릴 수 있었어. 라는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알겠지? 그래서 일단 21번부터 읽어볼게. 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었어. 많은 일을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덜 끈적거리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뭐가 덜 끈적거리는 거냐, 일이 덜 끈적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거를 찾아봐야 돼. 자,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뭐 네트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것들을 디지털 플랫폼이라 얘기를 할 거야. 자, 업무를 거의 다 요즘에는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을 하죠, 그죠? 그런데 자, work becomes ever more modularized, commoditized and standardized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일이 모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상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이런 디지털 업무에 대한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면서야. 오케이? 자, 일단은 일 자체가 이렇게 되었대. 뭐 이거에 대한 이거 왜 뭐예요라고도 할 수 있어. 궁금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 일이 이렇게 됐고 함에 따라서 뭐가 어쨌다라는 요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지 사실 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디지털 뭐 일이 디지털로 하게 되었다, 일을 디지털로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이 일을 어떻게 less sticky라는 요 말 자체만 좀 잘 아시면 되는 거잖아. 끈적거리게, 덜 끈적거리게 했다는 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이런 것들이 뭔지는 그냥 넘어가도 돼, 지금. 알겠어요? 근데 ties 나왔어요.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예요. 이런 서비스 업무와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와의 타이,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묶임, 그렇죠. 묶여 있는 거죠, 그죠? 뭐 연관 관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관련성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 됐을까요? 그런 것이 근데 disconnected 되었대요. 이 타이가 disconnected 된 거야.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자, 답이 뭘까요? 장소랑 일이랑 이제 그러니까 관계가 어디에서 디지털이니까 할 수 있게 되었죠. 덜 끈적. 그게 덜 끈적거리게 되었다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출제자가 타이라는 단어를 끈적거리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냐 없냐를 갖다가 낸 거야. 보이냐 이런 거? 이거 보이면 이제 풀리는 거지. 안 보이면 이제 다 읽어야지. 다 읽어야지.
근데 다 읽는 게 더 어렵죠. 다 읽는 게 어려워. 그래서 아마 이번 함의 추론이 2점으로 나온 거. 타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타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꿨다든 좀 더 어려운 단어를 만들었다. 아니면 이 문장을 없애고 다른 문장으로 대체를 했으면은 3점짜리가 됐을 것 같아. 타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면 스티키한 거네 라는 식으로 연관시켜서 읽을 수 있는 거면은 이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를 디지털적으로 하다 보니 어떤 일하는 공간과 그 업무와의 어떤 연관성이 깨지는 거잖아.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잖아.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고다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성이 깨진 걸. 서비스 워크랑 particular places 사이에서의 타이가 디스커넥티드 되었다라는 말로써 이거면은 그러면 업무가 less sticky해진 거구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찾아야지. 선택지에 들어가서 찾는 거야 이제. 봐봐요. 가보자고 선택지. 자, 해석을 잘해야 돼. 선택지가 오히려 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단어들도 까다롭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드러난 수능의 트렌드인 거죠. 그 전까지는 지문의 수준을 계속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킬러 문항 배제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3년이 되겠구나, 정확하게는. 2023년이니까 재작년서부터. 그때부터 선택지를 어렵게 내기 시작했고 올해도 역시나 그런 것 같아. 자, settle the locational dilemma of global markets니까 세계 시장의 지역적 딜레마를 고착화시키는 거, settle. 아니죠? 정착시키는 거 아니고 alleviate spatial flexibility in conducting business 무슨 말이에요? 네? elevate는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 유연성이라고 읽을 수 있고 elevate는 무슨 말이에요? 고양시키다. 올리다죠. evaluate고요, 그건. 네.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되잖아. 올리는 거야. 고양시키다. 그렇죠? 공간적 유동성을 높였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increase의 개념으로다가 높인 거야. elevate는 방향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뭘요? in conducting business. 이 뭐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3번에 weakened 약화시켰다. geographical expansion of local business. 지역 사업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확장을 약화시켰다. 그죠? 지리적 확장. 네 번째, relieved. 줄였어. 경감시키다 이런 말이죠. 덜어주는 거죠. 뭘요? strict legal processes니까 엄격한 법적 절차를요. 과정을요. regional outsourcing이니까 지역적 아웃소싱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 아웃소싱이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다 아웃소싱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외주를 주다 이런 말이죠. 즉 우리가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 다른 업체한테 맡기는 거. 그걸 아웃소싱이라 합니다. 아웃소싱, 글로벌 아웃소싱, 외주의 엄격한 법적 과정을 덜어주는 거. 완화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허용하는 거죠. 비즈니스로 하여금 to be less complicated. 덜 복잡하게 허용해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hiring process. 고용 절차 과정에서. 해고하는 거? 해고하는 것보다는 고용. fire 말고. fire 말고 hire. 그럼 답이 뭐냐 이거야. 이거 쉽게 읽히긴 했는데. 그죠? 2번이라고? 왜 2번이야? 설명해봐. 이게 말하는 게 네. 옛날에 회사에서 일했던 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뀌었다는 건데 2번 아니면 공간적 유연성을 줬다는 말? 줄 높였다는 말. 알았는데 약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뭘 약화시켜? 뭐 환경을 약화시켜가지고 지리적 팽창을 약화시킨 거죠. 환경을 약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뭘 그니까요. 2번 같은 뭐가 그니까요. 네가 하는 말이랑 내가 하는 말이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니까요예요. 어이가 없네. 너 돌려볼래? 좀 찍고 있는데? 답이 몇 번인 것 같아, 우진이는?
맞아요? 2번 맞습니다. 지리적 공간적 유연성을 줬다라는 거, 높였다라는 거.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공간적 유연성이라는 표현 자체로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을 수도 있어요. 예시가 여기요. 어부터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부터 보면은 작은 뉴욕의 어떤 기업체가 프리랜서 트랜스크라이버 in 나이로비에 있는 one day and New Delhi the next 이렇게 돼 있어요.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체가 프리랜스 그러니까 계약직이 되겠죠, 그죠? 계약직 트랜스크라이버니까 뭐 번역가. 요 사람을 나이로비, 카이로에 나이로비니까 어디지? 케냐죠.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의 지역의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하루를 그리고 나서는 뉴델리면은 인도잖아요. 인도에 있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는 국한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공간적 유연성을 준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예시를 통해서 오케이 그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수능 유형 요즘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요거 granularity 과립상이라고 해가지고 참고라고 줬는데 그러죠. 그리고 또는 너무 쉬운 단어를 주기도 해요. 저기 오른쪽 23번 봐보세요. 커뮤트 누가 몰라요 이거? 수능 준비하는데. 근데 이런 걸 주더라. 이런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과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립이라는 말은 그래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과립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 있죠, 약. 먹는 약. 약에 보면 이렇게 길쭉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똑 이렇게 잘려져 있는 캡슐 같이 생기는 약 있잖아요. 그거 안에 열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알갱이 같은 거 나오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루 나오는데 그 가루가 그냥 너무 뽀얀 가루도 있지만 어떤 약들은 약간 모래 크기 정도의 알갱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걸 갖다가 과립이라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입자를 뭉쳐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립상이란 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뭘 뭉쳐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자 지리적을죠. 한자 이렇게 적어두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알겠지라는 어떤 출제자들의 어떤 의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과립상이 뭔지 알았다는 건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놓고 이렇게 뭉쳐놨다는 말이야. 그 알갱이가 지금 여럿 있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요거를 봐봐 지금 그래듀널리티가 사실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워크가 change the volume and granularity 라고 되어 있어요. At which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하는. 문제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솔직히 그 위에서 찾아냈으니 망정이지 밑으로 내려갔으면 더 헬이야, 더 헬. 예?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부피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크기, 볼륨하고 그 다음에 과립상을 바꿔놨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역적으로 겹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말하는 건데 세분화시켰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업무를 갖다가 지역적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뿌려가지고 업무를 다양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세분화를 시켜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granular이티라는 표현을 써서 말한 거기는 해요. 더럽죠, 그죠? 네. 그래서 쉽게 볼 지문은 아니다. 수능이 확실히 그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는 방금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21번 밑에 내려가지 않고도 자 그런 것들을 킥을 찾아내면 좋겠다. 22번 요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요. 뭘 기반으로 존재하냐면요. Time and the rate of competition excee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종류의 어떤 비율을 근간으로 해서요. 코어피티션 존재하고 있는 코어피티션에 대한 어떤 근간으로요. 그러면은 코어피티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뒤에 설명 나오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느낌이 코퍼레이션에다가 컴피티션을 합친 거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코퍼레이션, 협동, 컴피티션 경쟁이잖아요. 협력적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건 사실 뒤에 정의가 나오기는 하니까 거기서 캐치를 할 수도 있어. 자, 이런 협력적 경쟁이 뭐라고 정의되는 거냐면 simultaneous라고 나와 있어요. simultaneous, 동시적인,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추구라는 말이죠. 뭐에 대한 추구냐면 협동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Among firms to leverage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for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이제 to leverage가 원래는 뭐 지렛대 명사로 쓰면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사로 썼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to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그럼 이러면은 활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활용이에요. 조금 단어가 이거는 독특해서 그랬습니다. 활용하다예요. 레버리지가 원래는 지렛대, 그래서 뭐 응용, 활용 뭐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활용하다예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되냐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 창출에 대한 목적 때문에. 됐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싫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적 경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스포츠 에코시스템이라는 스포츠 생태계 속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것은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해하기에. 어떤 뭘 이해하냐? Dynamic nature of sports business니까 아주 역동적인 스포츠 비즈니스의 뭐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건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s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뭐 똑같은 말입니다. collaborate하고 compete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계속 지금 co-opetition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pecial relatio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가 근데 should be managed,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돼요. 뭐 때문에요? Trust and confidence issue 때문에. 신뢰와 어떤 자존감, 자긍심 문제 때문에. 자긍심이 being paramount 되는. 여기서 이게 조금 독특했었던 것 같아. 여기 being을 어떻게 읽을 거예요? being paramount. paramount는 밑에 설명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근데 갑자기 being이 나오고 paramount는 나오고 due to 다음에 얘네는 뭐고 이거야. 이건 이제 약간 구문독해적인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해서 좀 독특하기는 했어요, 이게. 건너뛰고 그냥 문제를 하자. 그래요. 그렇기도 하죠, 물론. 뭐 때문에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이 being은 지금 여기 전치사 때문에 나온 거겠죠. 전치사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로. 주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주어로 얘를 동사처럼 읽으면 되는 거야. confident와 trust가 최고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로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동명사 다음에 쓰인 요 단어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읽어버리기도 쉬운 거잖아. 이거 현재 분사로 해가지고.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자고. 전치사 표현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다. 아, 그럼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소재는 뭐인 것 같아요? 스포츠 생태계 속에 협력적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지금 여기 이런 관계라는 게 결국은 협력적 경쟁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슈드도 나왔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제문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돼야 되는구나. 협력적 관계가 제대로 관리가 좀 돼야 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서 It can be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s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 이거는 또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은 협력적이고 경쟁적인 것이 스포츠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챌린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른 형태의 행동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연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주의 깊은 균형적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In terms of라는 표현은 좀 알아야지. 라는 점에서. 라는 점에서. 이건 좀 잘 나와. 알겠어요? In terms of. The amount of emphasis placed on each activity. 각각의 활동에 부여된 강조의 양이라는 점에서는 균형적 행동 자체가 요구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각각의, 지금 보면은 각각의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협력과 경쟁의 각각의 행동을 말하는 거고, 그 각각의 행동에 전부 다 중요한 점들이 있단 말이야. 경쟁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 중요한 점들이 있어. 그 두 점들 사이에서의 어떤 양의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야, 결국엔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답은 딱 보면 이제 1번이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때는 이제. 방금 should be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읽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보이죠. 괜찮습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평이했을 수도 있어. 평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재 찾기는 쉬웠었겠죠, 그죠? 협력, 2번도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1번하고 2번 정도만 솔직히 경쟁과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더 적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1번이니까 1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건 이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을 갑시다. 자, 23번은 그래 주제인데 요건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풀면서. 왜냐면은 단어가 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단어가 이제 뭐냐면 트랜짓이었어요. 트랜짓. 얘가 만약에 조금 더 쉬운 단어,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로 쓰였으면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 까다롭기는 해요. 트랜짓이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트랜짓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야. 니들처럼. 모르는 상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영리하게 생각하면은 풀릴 수도 있는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얘기하면 저 트랜짓은 대중교통을 의미해요. 적어놔 먼저. 대중교통이에요. 진짜 잘 안 쓰이는 뜻이에요. 원래 트랜짓이 수송, 아니면은 변이, 이관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대중교통이라는 뜻으로 교통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여기서도 좀 그렇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이제 유추를 하기가 이제 그 얘기는 놔두고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 봐봐요. 자, 강조하는 겁니다. 스피드를 over frequency예요. 그러면은 빈도수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빈도수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어떤 맥락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되는 거야. 계획을 세우도록. 근데 어떻게? Around the timetable. 타임테이블 주변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예상이 되는 맥락에서는. 근데 여기서 타임테이블 주변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표현도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돼. 모두 다 타임테이블 주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모두 다 똑같은 시간에 출발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두 다가 출발하는 시간이 같거나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은 빈도수보다는 스피드가 강조되는 게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사실은 이 타임테이블 주변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은 시간을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표현이기는 해요. 오케이? 시간을 맞춰서. 자, 우리가 학교 가는 시간을 만약에 통일을 시켰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셔틀버스 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럼 그때는 사실은 셔틀버스가 한 번에 모든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학교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가는 속도가 더 중요하죠. 그 버스가 일정 지점까지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속도가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란 건 무슨 말이야? 이제 셔틀버스가 얼마나 자주 운행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랑은 다르다 이거야. 자, peak only commit 서비스를 포함을 해서요. 그러면은 피크 시간대만 사용이 되는 통근 서비스를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또 모두 포함해서 아주 긴 여정, 그러니까 뭐 되게 뭔가 시외로 나가는 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수요가 적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속도가 더 중요해. 프리퀀시보다는.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모든 맥락에선 그러나 in all other context는 이러한 다른 모든 맥락 안에서요. 그러면은 이 위의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을 말하는 거야. 다른 상황에서는 뭐인 것 같냐면 커먼한 모터리스트의 에러인 것 같다. 모터리스트면 이제 운전자의 오류인 것 같다라는 말이야. 뭔 소리냐? 모두 다 한꺼번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상황들은 전부 다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Roads are there. 거기 있습니다. All the time. 항상 있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Distinguish system. 그것들을 구별하는. 즉 도로를 구별하는. 알겠어요? 또 눈깔 보소. 눈깔 보소. 그런데 이제 트랜짓을 만약에 모른다는 상황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지만 트랜짓은 오로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coming soon. 만약에 그것이 곧 온다고 했을 때만 거기 있다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뭔가 턱 막히는 느낌이 들기는 해. 그죠? 트랜짓을 모르게 되면. 가보자고 만약에. 네가 만약에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은 너는 로드를 사용할 수 있어. Whenever you want. 네가 언제 원하는 언제든지. 그리고 experience each speed. 그것의 속도를 즐길 수 있어. 하지만 트랜짓은 존재해야 돼. 네가 필요할 때. 그리고 그것이 자주 올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트랜짓을 몰랐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봐봐요. 처음에 이 사람이 스피드 오버 프리퀀시 하는 게 메이크 센스 하다는 얘기는 했었죠. 적어도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빈도수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 얘기하는데 여기 일단 도 한번 걸리죠. 그러나 그거는 에러래요. 그죠? 에러래요. 하면서 로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랜짓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트랜짓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또 여기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자동차가 있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랜짓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랜짓 입장에서 얘기하려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느껴야 돼. 왜냐면 but 하면서 계속 그렇지만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서 잘 봐봐. 자, 스피드하고 프리퀀시하고 결국엔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모터리스트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 Spee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가 자동차 입장인 거야. 그러면은 프리퀀시 입장은 트랜짓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짓이야. 여기야.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더 지금 뭔가 뭐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 같아. 프리퀀시 쪽이겠죠, 그죠? 트랜짓 쪽을 얘기하니까 프리퀀시 쪽이니까. 그럼 뭔가 자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야. 자주. 트랜짓이 뭔지 모르겠지만 트랜짓이 자주 있어야 되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모터리스트의 에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트랜짓을 막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트랜짓이 뭔지 모르겠지만 프리퀀시를 강조해주는 선택지를 그래도 가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 트랜짓이 해석이 안 되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자.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죠. Adjusting frequency of transit. 트랜짓의 이 빈도수를 조정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 해석이 돼. 뭐 트랜짓도 나오고 프리퀀시가 나와서 선생님 이게 답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트랜짓이 뭔가 더 프리퀀시가 좀 더 강조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스피드보단 이거야 라는 느낌인 거잖아.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아, 졸지 마, 둘이.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이죠. Designing an accurate transit map.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프리퀀시 얘기가 아니에요. 얘도 제외시켜, 그럼. 세 번째, 중요합니다. Valuing frequency. 프리퀀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중요성이야. In public transportation에서. 트랜짓을 만약에 대중교통이라고 외우고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얘기가 나왔으면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턱 막히긴 한데 valuing frequency 한다. 이 정도는 염두를 해둘 수는 있겠죠.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읽었을 때. 네 번째, impact, 영향이야. 뭘 만드는? high spe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전혀 아니죠, 그죠? frequency 강조가 안 되어 있죠. 5번에 방법입니다. improve speed 올리는 거. 그다음에 frequency를 높이는 거. commute service. 둘 다 높이는 건데 이 사람은 frequency만 강조했어. 그러니까 3번인 거야. 이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해. 트랜짓에 대한 해석이 안 됐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할 거다. 하나를. 그게 frequency였고 트랜짓에 대한 frequency. 대중교통에서는 빈도수가 더 중요하다. 빈도수가 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서 다른 지점으로 동시에 가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는 여기서 타고 누구는 저기서 타고 누구는 이 시간에 타고 누구는 저 시간에 타는 그런 완전히 산발적인 상황에서는 빈도수가 많아야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연결사 탁탁탁 끊어갖고 읽었었지, 그지? 도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얘를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한번 때리고 또 스피드 하다가 그러나 한번 때리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어쨌든 잡고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잡고 가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24번은 내일 풀게요. 24번은 지금 이 시간 안에는 풀기가 어려워요. 24번은 할 말이 많습니다. 24번은 할 말이 많고 자, 제목에 3점이 달리는 거는 이제 올해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올해 6월, 9월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그러겠다는 뜻이에요. 내년 6월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내년 6월, 9월도 그러기 때문에 주제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대입파악 문제인데 대입파악 문제에다가 3점을 달아놓는다는 것은 쉽게 주제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주제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고 소재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소재를. 그리고 추가로 선택지까지도 헷갈리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요. 24번도 오답률 랭킹 탑5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게. 예. 24번이요. 24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뭐 3점 문제가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야. 원래는 함의 추론이 3점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잖아 우리가. 근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함의 추론을 2점으로 놓고 주제를 지금 3점으로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3점 문제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